첫 번째 경기 네이메헌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메헌은 시타르트 원정 승리 이후 리그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페예노르트와 호벤 등 우승권 팀 상대로 나름 선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센터백인 누이딩크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수비진이 있고 쇠뇌의 중원 수비 가담도 원활한데 골이 터지지 않았다. 오가와와 한센 등이 집중력 있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헤렌베는 알크마르와 트벤테 등 5위권 팀을 만나 연패했었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서는 승점 4점을 따내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브로워스가 적극적인 공격 전개로 니콜라이스코와 디미트리스 렐리스 등 전방 공격진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단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아쉽다. 네이메헌의 승리를 본다. 헤렌베는 몰도바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니콜라이스쿠가 부상을 당했기에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다. 알사이드와 더불어 두 명의 핵심 전력이 이탈한 여파가 클 것이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오가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홈팀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트벤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개막 이후 전 경기를 패했다. 직전 위트 원정에서는 클레오니스와 마가렛의 골이 나왔지만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좀처럼 떨어진 팀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경기는 주전 측면 수비수인 메이어스가 나서지 못하기에 풀 전력도 아닌 상황에서 트벤테를 상대해야 한다. 트벤테는 페예노르트에 패하며 3연승 행진이 끝났다. 내심 우승도 노린 이번 시즌인데 벌써 8경기에서 2패를 당했고 승점 1점 차로 3팀이 추격 중이기에 현재 순위도 불안하다. 이 경기에 승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도 경기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레기어와 블렙이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람머스는 온 몸을 활용해 상대 골문을 위협 중이다. 트벤테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시즌 무패팀이 소극적인 운영으로 승점 1점을 노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강팀 상대로 라인을 올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스테인과 반버겐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확실히 공략할 수 있고 람머스가 세컨 찬스를 2선에 제공할 트벤테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칼리아리전에서 시즌 첫 실점을 한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 블라호비치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고 윙어인 콘세 이상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블라호비치가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며 휴식기에 잘 쉬었고 주축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로카텔리와 쿠프마이너스, 루이즈의 중원 조합도 견고하다. 라치오는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4위로 뛰어올랐다. 인테르를 비롯해 우승 후보들이 치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세리에기에 상위권 순위가 가능했다. 그래도 임모빌레 퇴단 이후 중위권 추락의 위험도 있다는 평가를 이겨내며 나름 선전 중이다. 디아와 카스테야노스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귀행두지와 로벨라의 중원도 믿을만하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지라와 로마뇰리 등 정상급 센터백 듀오가 있다. 그러나 타바레스가 워낙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측면은 상대에게 자주 돌파를 허용한다. 일디즈와 은방굴라 등이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홈의 2점도 살릴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부진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좋은 출발을 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축구로 초반 4승을 따냈고 휴식기 이전에는 수비력도 나아진 모습이다. 아스파스와 이글레시아스 투톱은 나란히 4골씩을 기록 중이고 민게사의 측면 지원도 준수하다. 그러나 이 경기는 변수가 있다. 팀의 주포인 아스파스와 중앙 미드필더인 모리바가 리그 징계로 결장한다. 레알은 시즌 초반 바르샤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를 비롯해 난적을 상대하며 6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다. 부상에서 돌아온 음바페가 비니시우스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발베르데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번 어매치 일정에 프랑스의 주장 완장을 찾던 초우아메니는 공수를 조율할 수 있다. 카르바알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바스케스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셀타가 풀 전력으로 나서도 어려운 경기인데
아스파스와 모리바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선수가 빠지는 건 치명적이다.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공격 상황에 가담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확실하게 지원할 레알이 원정이지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페예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휴식기 이전 연승에 성공하며 7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시즌 전 그들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는데 내심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벤치의 조커로 자리를 바꾼 스토커스가 후반 지친 상대 수비를 잘 공략 중이고 린토스트와 브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페예노르트는 이번 시즌 6위로 출발이 좋지 않다. 호벤의 우승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았는데 7경기에서 3승에 그쳤다. 그러나 패배가 없고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휴식기 이전 경기에서는 난적 트벤테를 제압하기도 했다. 히메네스의 부상 이탈로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우에다가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파이샹은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넘어서고 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고어헤드가 홈에서 무패를 달리며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페이스가 올라온 페예노르트 상대로는 고전할 것이다. 제루키와 황인범이 중원에 나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파이샹과 오스만이 공격을 이끌 페예노르트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PSG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 니스의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치며 모나코에 1위를 내줬다. 리그 개막 이후 무패 행진 중이긴 하지만 이름값에 비해 2위는 아쉽고 이 경기부터 다시 선두 탈환을 노려야 한다. 프랑스 팀에서 맹활약하고 돌아온 콜로 무아니와 바르콜라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네베스와 이강인이 뒤를 지원하며 공격을 이끌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다. 랑스와 마르세유, 릴로 이어지는 최악의 스케줄이었는데 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부터 리그 최강팀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하게 정면 승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엠마누엘을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이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내내 텐백으로 원정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파리는 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텐백의 팀들을 많이 상대하기에 대처에 능하다. 바르콜라와 콜로 무아니가 공격적으로 문전을 침투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하키미와 멘데스의 측면 지원 사격이 있을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